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성산읍에서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대책위를 만드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제2공항 건설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을을 직접 찾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정부와 제주도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마자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지사님은 지사의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은 말입니다. 평생 머리에 폭탄을 이고 자손만만하게 살아가게 돼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항로가 마을 위로 지나는 신산리 주민들은 소음 피해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활주로를 절대로 내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을 위로 비행기는 날 수 없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비행기는 절대 우리 마을 위로는 날 수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소음 피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지만 거센 반발에 설명도 제대로 못 마쳤습니다. 답변 안 들으시면 저는 주민들 여러분을 듣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더 이상 답변 안 하겠습니다. 또 국토부가 발표한 공항 예정부지 지도가 10년 전 자료라며 자료 부실에 대한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공항 부지의 70%를 차지하는 온평리 마을 주민들은 부지를 옆마을로 1.5km 이상 옮기지 않으면 공항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마을 전체가 없어지는 것인데 과연 어느 주민들이 그냥 수용하겠습니까? 더욱이 제주도가 당초 구상했던 성산읍 협의체 구성 계획과 달리 마을마다 별개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제2공항 건설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2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성산읍 일대를 대상으로 최근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투기 의혹이 있는 만큼 국토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공항에 들어서는 5개 마을에 대해 토지 거래와 사용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예정 부지인 5개 마을은 외지인 토지 소유 비율이 41%로 나타났고 올 3분기 땅값 상승률도 3.75%를 기록해 제주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객도 많은 곳인데요.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 관리 소홀과 횡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렌터카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타이어 안쪽은 푹 꺼진 채 움푹 들어갔고 홈은 완전히 닳아버렸습니다. 표면이 손상되면서 타이어의 뼈대가 되는 하얀 실밥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렌터카를 몰고 2박 3일 동안 제주 관광을 나섰던 최승환 씨. 관광지에 세워둔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타이어가 종이장같이 얇아졌다는 얘기죠. 스스로 한계를 느껴서 바람이 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운행 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아마 저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봐요.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문고에도 이 같은 렌터카 이용객들의 불만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보험료나 수리비를 지나치게 청구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렌터카 업체 가운데 제주 지역은 21%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는 비율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공시하는 표준 약관을 모든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마다 약간씩 다른 내용의 계약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렌트할 때는 계약서에 그 면책금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빌릴 때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되도록 연식이 3년 미만인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제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5% 올라
전국 평균보다 4.5배 높았습니다. 또 올 초 1억 4천여만 원이던 평균 주택 매매가가 10월에 1억 8천여만 원으로 27%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5배 높았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번 주에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벌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 상임위별로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새해 예산안이 복지 분야 증가폭이 적고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감소해 문제가 있다면서도 지난해 예산 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소통하고 배려하는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두 지역에 걸쳐 있는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문화재청이 손을 잡았는데 오는 2018년 등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대구 MBC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6세기까지 경북 일부와 경남 지역에서 새를 떨쳤던 가야. 당시 조성된 고분군은 가야 지배층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잘 보여주는 값진 유산입니다. 고령의 대가야 고분군 704기를 비롯해 김해 금관가야 212기, 함안에도 아라가야 203기의 고분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런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 지역 5개 광역기초단체가 문화재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가야 문화를 새롭게 이제 재조명해 나가고 그리고 대가야 고령을 비롯한 가야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화해서 널리 홍보하는 데 뜻이 있겠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와 문화재청은 법인을 만들어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 관리, 학술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오는 2018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야 고분군은 2013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고령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건데요. 고령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현재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 있는 한국의 유산은 모두 15건. 문화재청은 이번 업무 협약을 조건으로 가야 고분군을 우선 등재 추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북 포항에만 전해 내려오는 특이한 민속놀이가 있는데요. 여성들이 앉아서 하는 앉은 줄다리기라는 겁니다. 전통이 100년이 넘고 전국에서 유일해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도 큽니다. 포항 MBC 장성훈 기자입니다. 줄다리기 시합을 앞두고 양쪽이 마주보고 줄을 잡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줄다리기와 달리 당기는 줄이 4가닥이고 양쪽 줄을 연결하는 나무고리는 여성의 상징인 비녀 모양입니다. 줄은 서지 않고 앉아서 모두 여성들이 당기고 남성들은 열심히 응원만 합니다. 100여 년 전부터 포항시 송라면 일대에서 전해져온 국내 유일의 앉은 줄다리기입니다. 동해안에선 일반적으로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별신굿을 하는데 이 마을에선 앉은 줄다리기로 대신하고 평소 억눌려온 여성성을 승화시키는 전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성들이 화합되고 단합된 모습 보여드리고 또 여성들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앉은 줄다리기는 원래 정월 대보름에 하는데 전통 복원 차원에서 해마다 이맘때쯤 재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전매기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마을에 정월 대보름 날에는 매일 행사하고 있습니다. 앉은 줄다리기 행사는 올해로 5번째로 송라면 8개 마을이 함께 주민 한마당 축제로 펼쳐졌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는 앉은 줄다리기를 비롯해 떡매치기와 고무신 멀리 던지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행사들로 꾸며졌습니다. 국내 유일의 민속놀이인 앉은 줄다리기,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 또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대체로 흐린 가운데 본격적인 비는 낮부터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20에서 60mm가량으로 다소 많겠고요. 오후부터는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면서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오다가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밤에는 또 한 차례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다행히 비가 와도 기온은 떨어지지 않아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은 흐리지만 대기 상태는 무척 깨끗합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은 12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로 출발해서 21도까지 오르겠고요. 현재 구자의 기온 12도, 성산과 표선 13도,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산간에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면서 장거리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도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기온은 평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짙은 안개가 끼는 해역에 있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작된 비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정화 반대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를 놓고 교육부와 제주도 교육청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파악하고 적극 가담자와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는 공문을 제주도 교육청에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교육 당사자인 교사들이 행정예고기관에 입장 표명을 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176명. 오늘 새벽 1시쯤 제주시 1도 2동의 3층짜리 주택 꼭대기층에서 불이 나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 피워둔 석유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귀포시 서홍동 손반천 교차로에서 렌터카와 마주오던 봉고 차량이 부딪혀 렌터카에 타고 있던 30살 박모 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 차량 가운데 한 대가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방문 관광객이 오늘 역대 최단 기간이자 지난해 제주 관광 목표치였던 1,2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어제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1,198만여 명으로 오늘 4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걸 감안하면 오늘 오후쯤 1,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일 빠른 것인데 올해 제주 관광 목표인 1,300만 명 돌파는 다음 달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제주마의 망아지가 공개 경매됩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오는 24일 제주 축협 가축시장에서 제주마 망아지 49마리를 공개 경매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망아지들은 근친도와 체형, 털 색깔 등을 이유로 제주마 후보 축에 오르지 못한 망아지들이며 종축계량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제주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시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6만여 가구로 2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 가구 수는 3년 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3인 가구는 2년 새 22% 감소했습니다. 도시경제연구원은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데다 고령화 진행으로 1인 가구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사망자 화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망자 3,300명 가운데 2,095명, 63.5%가 화장으로 장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화장률 79%보다는 16%포인트 낮고 전국에서도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입니다. 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